공공기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모금을 해와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포인트, 나 오늘 컨셉 부러움. 나 오늘 컨셉 완전 부러움.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공공기관에서 개발 협력하는 거 뭐 다른 점이 있을까? 근데 NGO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일단 다 아시잖아요. 네, 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그 오디와치라는 곳에서 예전에 네. 학생일 때 그냥 한 1년 동안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인력으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고, 네. 공공기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시민단체들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네.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네. 저 사람이 희생도 해야 되고 네. 이제 네,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크게 영향을 받고, 근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는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조직이니까 네, 사람의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있긴 있다. 그리고 뭐 공공기관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유엔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는 항상 펀딩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은 펀딩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집행률을 걱정합니다. 돈이 들어와 있고. 엄청난 차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빨리 썼냐, 100% 썼냐, 돈 썼냐. 모금을 해와라 이게 아닙니다. 돈은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오늘 포인트, 나 오늘 컨셉 부러움. 나 오늘 컨셉 완전 부러움. 물론 그 기재부에서 돈을 받을 때는 열심히 이제 예산 작업을 하셔서 받지만, 그래도 일단 들어오면 걱정이 없다는 거, 쓸 걱정만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주무부처가 있는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파생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거는 그래도 매뉴얼이 있어서 되게 더 매끄럽게 공공기관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매뉴얼이 있지만 어쨌든 그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매뉴얼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계속 이제 활동을 통해서 구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모자보건 사업을 하러 갔지만 그 당시 이제 2016년도였죠. 그 코리아 에이드. 네, 그거를 거의 하다 왔습니다. 와. 저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모자보건을 이제 하신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보건부에 이제 그걸 설득하러 갔을 때, 우리 모자보건 필요 없다. 우리 안과 지원해줄 거면 정형외과나 그런 거를 지원해달라. 그게 더 급하다. 그리고 외부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했지만 이미 우리는 모자보건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부끄러웠죠. 뭐 어쨌든 우리가 항상 수원국의 니즈를 파악해서 수원국이 원하는 것들, 수원국의 오너십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고, 굉장히 부끄럽지만 그거를 계속 요청을 해서 같이 하기로 했고, 그때는 막 반드시 막 이걸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국책 사업이고 막 한국인으로서의 약간 자긍심을 갖고 우리 뭐 코리아 그쵸? 뭐 K 방역 이런 것처럼 K 헬스였죠 그때 당시에는. K 컬처와 K 헬스와 K 푸드도 있었습니다. 푸드 있었어요? 네. 영양식 한다고 한식을 가져가. 네, 맞습니다. 비빔밥을 만들어서 했는데 진짜 그 운동장에 버려진 그 한식 비빔밥 도시락을 보고서 정말 죄책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그 KLS도 사실 그 좋은 차량을 가져가서 거의 그냥 건강검진을 그냥 하는 수준으로 간단하게 엄마와 아기를 동원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행사였죠, 그거는. 근데 그게 6개월이나 걸렸었고 큰 행사였으니까 네, 그런 걸 하면서 많이 좀 회의감도 들고 나는 여기 뭐 이거 하러 왔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정부의 공공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네, 숙명 같은 거였죠. 저희 막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한판식도 하고 뭐 현수막 들고 사진도 찍고, 근데 이제 항상 병원 모니터링을 간다고 하고 이제 막 잘 차려입고 뭐 좋은 차를 타고서 뭐 햇빛 이런 거 가리는 거 뭐 이런 거 열심히 하고서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공간에 어떤 그런 여성이 뭐 아시안 여성이 나타난 거예요. 짜잔하고 나타나서 뭐 모니터링 한다고 뭐 이렇게 막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그런 게 굉장히 약간 수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약간 뭐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산모 대기소가 제대로 없어서 그냥 병원 바닥에 앉아 계시는 이제 산모분들, 애기 이런 표정들 그런 걸 약간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약간 부끄럽고 약간 수치스러움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얘기하는 것도 뭔가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그걸 어떻게 이제 해소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힌트를 얻었는데 재단의 그 재단의 리더로부터 그게 전 생각을 못했었는데 민주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 그 나라의 시민사회가 발전을 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정말 저희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간에 저희도 그걸 타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주인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저희도 약간 그러한 감정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힌트를 좀 얻었어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에 파견을 갔는데 거기 주민분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게 똑같은데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그냥 제안을 하는 거고 네가 받아주면 땡큐고 아니면 아니고 다른 데 또 제안할 거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리더십이 있다는 게 주인의식이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다른지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거기에 그런 그 시민의식이 진짜 성장했을 때 스스로 얼마나 더 그걸 할 수 있는지 좀 생각나는 거예요. 좋은 사례네요. 저는 이제 말이고 여기 좋은 사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인지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계속 이 활동을 해오시는지 조금 운이 더 좋았고 내가 이렇게 운이 좋게 태어난 거는 그래도 뭐 저게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명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래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의 운을 더 나눠주고 나의 만약에 역량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고 하는 게 내 사명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주변에 어떤 그런 지지나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남편도 이제 지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개발 협력이 삶이랑 계속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거 시야를 확장해 나가고 배우고 하는 것에 굉장한 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배우면서도 내가 좀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요. 되게 경험치를 많이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